도시개발법령상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첫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가 일정한 자격 있는 자를 사업 시행자로 뭐하죠? 지정해야 돼. 원칙적으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네가 해 라고 일정한 자를 지정해야 그 자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두 번째, 한국토지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르죠? 이 자들 토수, 농관, 철매 묶어서 뭐라 부르죠? 한마디로 공공기관. 국지공 할 때 공공기관이잖아. 그죠? 이 공공기관, 이자들도 뭐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나 부동산 투자회사, 이자들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저 뒤에 민간 시행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있어 없어? 있어요. 이자들도 됩니다. 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 또는 조합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잘 봐봐. 책에 보면 원칙적으로 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 땅이니까? 여러분들 땅이니까. 누가 사업시행자 한다? 여러분들이 하래. 누구죠? 토지 소유자들. 너무 많아? 조합을 설립해서 하래. 그거로 끝일까? 아니요. 거기에 뭐가 있다? 예외. 어떤 예외? 근데 말이야,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누굴 지정하지 않고 토지 소유나 조합으로 지정하지 않고 누굴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또 몇 명이 들어간다? 4명. 누구누구? 그 지방자치단체 지토공신, 지방자치단체 토지대공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토공신, 아니다, 신이 누구죠? 신탁업자. 그래서 여기 지방자치단체, 토지대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야, 지방공사, 그 다음에 신탁업자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자들을 묶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부르고 요자들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없다 해서 틀린 정답이죠. 5번, 공공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5명을 뭐라 부른다? 공공시행자, 국지, 공, 정지. 그래서 공공시행자 몇 명 있다? 5명. 국지공정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공공시행자들이 그 사업의 일부를 누구를 지정해서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대행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서 그 자들 보고 뭐게 할 수 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업무의 일부라고 했는데 그 일부 업무가 몇 가지죠? 4가지. 뭐뭐 있었죠? 조기, 부실. 그 4가지 업무는 그 대행개발 사업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었죠?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이건 맞고. 그럼 틀린 건 몇 번? 더 틀린 건 4번만 정답. 다음 2번,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대행개발사로 선정해서 대행해 갈 수 있다. 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만 한다 그랬죠? 지금은 공공시행자야. 국지공정지만 가능하다는 것도 먼저 정리하시고 그때 대행개발 사업자 업무가 아닌 거 4가지를 했잖아. 근데 뭐가 그랬죠? 잡아봐. 기, 푸, 실. 이런 우라질 다 들어있네? 그죠? 조기, 푸실 했더니 다 들어있어. 그죠? 근데 조가 몇 개야? 2개네. 그럼 어떤 거야? 조합가입 알선이야? 조성된 토지 분양이야? 조성된 토지 분양. 얘 조자만 뒤지라고 했다 또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조성된 토지 분양, 기반시설 공사, 부지조성 공사, 실시 설계. 또 이것도 실시 설계야. 어? 번호 틀려? 그러니까 271페이지에 2번이 들어있고 270페이지에 다시 3번이 부서 바꿨죠? 편집하느라고 그냥 위치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본인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아서 조절해. 알았어요? 네, 책 편집하느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없으면 얼른 돌아가서 뒤에 봐봐. 어딘가 숨겨져 있어. 찾으면 돼. 자, 그래서 조기, 부실 4가지죠? 이때 실시 설계야, 실시 계획이야? 실시 설계야, 실시 계획이야? 실시 설계야. 또 어디서 주소들은 또 실시 계획 이러면 안 돼요. 실시 계획은 뭐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 실시계획이고 이건 실시계획이 아니라 실시설계라고 돼 있다. 실시계획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심하실 것.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조합과의 활성화는 관계없다. 자, 3번. 공동출자법인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거. 요거는요. 우리 책에 있어 없어? 공동출자법 이 내용. 있을까 없을까? 기본서에. 볼래요? 어? 그 전 페이지에 있다니까. 그 전 페이지. 여러분들 책 244페이지 보세요. 244페이지에 공동출자법인 내용 몇 가지 나오죠. 근데 사실은 거기 있는 게 없어. 여기에는 그 내용들이 없는 것들이야. 뭐죠?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건 법률에 들어있는 거. 요거는 대통령의 시행령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나서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없어요. 대신 뭐는 외워야 돼? 공동출자법인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하다. 그래서 요 내용을 어디다 뺏겨놔야 돼? 기본서에 있는다가 다시 이걸 문제로 올려놓던지 하여튼 이거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출자법인은 시험 문제 출제가 써 있는 게 뭐다? 시사성 있는 문제입니다. 뭐랑 관련된다 그랬죠? 이거 뭐랑 관련돼서? 대장동. 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그때 화천대유라고 있죠? 화천대유가 수천억이라는 이익금을 받았잖아. 그거 규제하려고 만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출제와 관련이 있겠다. 시사성 있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1번. 공공시행자와 누가? 민간 참여자. 이때 공공시행자는 누구죠? 성남도시개발공사야. 현재로선 그때 그 당시 그게 그 대장동 사업으로 간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민간 참여자가 누구죠? 화천대유야. 그 둘이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얼마큼? 100분의 30 이내까지 30%를 보장해 줄까? 민간 참여자 이익률? 아니요. 더 줄여버렸어. 얼마까지? 10.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그래서 10% 이윤만 보장해야겠다라고 해놨다는 거. 이게 정답이고. 2번. 공동출자법인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에는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일단 맞는 문장이죠? 근데 이것도 봐봐. 무슨 내용이 들어있? 민간 참여자 이익률 상한에 관한 거. 상한이니까 뭐죠? 최대 얼마까지만 보장하겠다는 그걸 명시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화천대유 같이 그냥 지들 멋대로 수천억씩 가져가는 걸 규제하려고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는 문장이고. 근데 세 번째, 민간 참여자로 선정되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한다. 누가 제안하는가? 민간 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제안자가 대상 지역 토지 면적 얼마를 소유해야 돼?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그 민간 참여자는 그 공공시행자에 같이 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안하려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민간 참여자가 소유하고 있어라. 그 정도만 정의하고. 그때 민간 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는 대상 지역이 국토법에 나오는 용도지역 중에 무슨 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도시지역에서만 그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제한은 어디서만 가능하다? 도시지역에서만 하래요. 그러니까 어디는 안 돼? 관농지역 같은 데서는 하지 말고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만 한다. 다만 도시지역에서도 우리 보전 녹지적 있죠? 도시지역 중에 보전 녹지적에 뭐가 지정됐을까? 그린벨트 개발지역이 지정됐어. 그럼 그런 개발지역구역은 개발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그 지역은 빼고. 그러니까 보전 녹지적에 그린벨트가 지정됐으면 그 지역은 안 되고 나머지 다른 지역인 도시지역에서만 사업을 제한할 수 있죠. 또 민간 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대상 지역의 면적이 얼마여야 돼? 10만 제부터 미만해야 돼. 너무 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면적도 10만 제도 미만.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민간 참여자가 니들은 보장해 주는 것도 10% 미만 보장해 줄 것이고 도시지역에서만 개발할 수 있고 그때 니들 이윤율은 얼마까지 하는지 상한도 정할 것이고 또 면적은 10만 제부터 미만 되는 이런 규모만 해야 되지 너무 크게 사업하는 건 민간 참여자는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상당히 규제가 심한 거야.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4번. 조합 설립 인가에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거. 자, 이제 도시개발 조합이야. 1번.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누가 인가권자죠? 지정권자. 맞죠? 그리고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변경인가 받는다.
또 나왔네.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뭐 받는다? 변경인가 받아라. 근데 열거된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 여거지죠? 주된 사무소 수재지 변경이나 이런 열거된 변경은 뭐 한다? 변경 인가받는다? 그냥 하거나 신고한다? 그냥 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일단 뭐 받는 거 하는데 변경 인가받아라. 맞아 틀려? 안 돼요. 열거돼 있잖아. 주된 사무소 수혜지 변경이라고 이렇게 열거돼 있으면 열거된 건 똑같은 변경 인가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여러분들 책 어디 있어요? 이거는 맨 밑에 244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작년도 시험 문제야. 그다음 변경 인가상이 하려고 이건 뭐 한다? 신고만 하면 된다고 33회 때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 이런 건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2번 인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군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원래는 다른 데서는 다 뭐죠? 국군지 제외야. 근데 여 도시개발법에서는 두 군데가 국군지 포함이야. 하나는 이거 조합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 면삼총이 국군지 포함 이거야. 또 하나 있어. 어디 있을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무슨 개 수립할 때? 개발계. 아까 개발계에 대해서 얼마 동의 필요하죠? 면삼총이. 그때도 국군지 포함. 그래서 국군지 포함하는 건 몇 군데 있다? 두 군데. 첫째,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때 면삼총이 동의해 국군지 포함. 두 번째,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그때 면삼총이 동의해 국군지 포함. 아셨죠? 그렇게 두 가지만은 국군지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일단 맞는 거고. 그럼 3번. 국군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환지 방식 적용 지역의 법정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정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이 말이 한번 잘 봐요. 3번 문장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한번 봐봐. 국군지를 일단 제외해. 포함한다 했는데 국군지를 빼고 뭐만 먼저 따져.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들, 사유 대상 토지하고 뭘 먼저 받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지 방식 적용 지역에 법정 동의 요건 얼마 있었죠? 면삼총이라는 그 동의 요건을 받은 후에 환지 방식 적용 지역에 법정 동의 요건을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사가 법정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법정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다시 법정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럼 법정 동의 요건을 받은 후에 다시 미달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법정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법정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국군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만들어놨어. 무슨 말이죠? 여기가 문제가 된 거야. 일단 법정 동의 요건으로 동의를 받은 후라고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법정 동의 요건에 해당해 미달되더라 이 말을 갖다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법정 동의 요건을 받은 게 아니야.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야.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못했어. 면사총이 안 돼. 그러면 그 미달된 거야. 그래서 미달한 거야. 그럼 뭐 한단다? 국군지 관리청의 동의를 포함시켜서 면삼총의를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정 요건으로 동의를 받은 후 그랬는데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받으려고 했는데라는 말이야.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근데 받았어 못 받았어? 안 돼. 민간 사유대상 토지 갖고는 법정 동의 요건 면삼총의가 안 됐어. 그래서 미달되니까 다시 뭐 한다? 국군지 관리청의 동의를 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에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게 법을 만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놨는데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거야 이건. 그래서 법정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받아봤더니 법정 동의 요건 이상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미달되더라 이 말귀를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래서 줄여서 써가지고 도대체 국어 해석으로는 말이 안 되겠는데 하여튼 일단 맞는 문장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먼저 했다.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가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일 후에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됐죠. 그러면 이때 공람공고일 전에 토지소유수를 기준으로 선정해. 공람공고일 전이니까 공람공고일 이후에 증가된 자는 토지소유수에서 빼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람공고일 전에 토지소유수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라 이 소리고 증가된 토지소유의 수는 토지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않겠다 빼버려요. 그래서 언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하는 자들 그 증가된 자들은 토지소유수에서 빼버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언제까지만 처리할 수 있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었죠? 그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1번만 정답이 되겠죠? 다음, 도시개발조합 임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첫째, 조합장은 1인만 인정되고 이사감사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맞아요? 조합장은 몇 명이야? 조합장 1인 하고 돼 있어. 그리고 이사감사는 몇 명이다? 정관에서 정하면 됩니다. 맞아요. 두 번째,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또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의 직원도 겸할 수 없다 있지. 이거는 있다. 틀렸죠. 3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는 임원은 될 수 있어도 조합원은 될 수 있어도 임원은 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아요. 미성년자도 조합원은 될 수 있어. 왜? 토지만 소유하면 돼. 토지 소유자하면 돼. 그러나 임원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4번, 조합의 임원은 될 수 없다. 이거 X가 아니야. 임원은 될 수 없다. 맞아요. 4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뭐다?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 언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죠? 도시개발법은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해. 정비사업의 임원은 어떻게 되죠? 판명된 때,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때, 당연 퇴임되는 때, 판명된 때 당연 퇴임. 여기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 상실. 그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5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의 의장이 된다? 당연하죠. 그건 맞는 문장. 그럼 틀린 건 몇 번? 2번만 정답. 다음 6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시행자가 하는 설명.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 못한다 그랬죠? 수용 방식으로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 조합은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건 안 된다 그랬죠? 오직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만. 그래서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되지 수용 방식으로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틀렸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누굴 지정하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합니까? 아니야. 원칙은 누가 있었죠?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으로 다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토지소유나 조합으로 지정해야 돼. 근데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누굴 지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그건 예외지 원칙이 아니야. 그래서 원칙은 얘들이 아니고 토지소유나 조합입니다. 3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1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지적권자는 시행자를 다른 자로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어떤 경우죠? 실시계획 인가 받아놓고 몇 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1년? 아니 시행자 변경 보세요. 시행자 변경 보면 몇 년? 2년이었었죠. 못 틀렸고. 3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몇 명이 필요하죠? 7명 이상이 정관 등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라. 이건 맞죠? 이게 정답이고. 4번, 행정청이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행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맞아요? 지정권자인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 누구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였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서 불복할 때는 그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럼 행정청이 시행자 한 처분에 불복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럼 행정청이 시행자 한 처분에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가. 아셨죠?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한 처분에서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고,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면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렇게 둘로 나눠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정답이 그렇게 해야 돼. 따라서 여기서 옳은 건 몇 번? 그럼 몇 번 했었지? 4번만 오라.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의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자 총수 얼마? 2분의 2상이 넘어가라.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삼총이 동의. 맞죠? 그러니까 이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맞죠? 두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는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등기한 날부터 30일 내에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뭐가 먼저죠? 조합 설립 인가 뜻 설립하는 건 언제죠? 인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에 어디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조합을 성립하는 건 언제다? 대표자는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설립 인가받는 게 아니라 인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뭐에 대해 등기를 하라는 얘기야.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인가가 먼저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설립 등기라는 걸 하는 게 그 다음이라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틀렸다. 세 번째,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도시개발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맞아요? 누가 조합원이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한다 라고만 되지. 뭐는 없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일단 뭐가 설립되면 조합이 설립되면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됩니다. 우리 전비사업조합에서는 어떻게 되죠? 전비사업에서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있잖아. 거기서는 누가 조합원이죠?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전비역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야. 근데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뭐한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 토지 등 소유자라고 다 조합원이고 그중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다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은 그냥 도시개발 토지소유는 다 조합원이야. 뭐랑 비슷해? 재개발하고 비슷해. 재개발도 전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등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죠? 이것도 도시개발의 토지소유자 다 조합원이야. 그런데 재건축은 달라. 재건축 뭔 자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라. 그래서 그냥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다 조합원이고 그 자들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들, 그 자들만 조합원이다. 아셨죠? 둘을 혼동하지 말고 같이 기억합니다. 자, 4번 조합장 또는 감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획이나 소송에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막 쏘놨어. 맞아 틀려? 뭐가 틀렸어?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들을 위한 조합가의 계획이나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감사하고 이사 자리가 바뀌었어. 그래서 틀렸다.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몇이다? 100인 이상인 조합원 의결권을 가진 자야. 그때는 대연회를 둘 수 있다? 아니야. 얼마죠? 50인이야. 이거 100인이 아니고 50인 이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50인 이상인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연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옳은 건 1번만 정답. 나머지 다 틀렸죠. 자, 8번 다음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수.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최소 몇 명에 받으면 될까? 이 말이야. 첫 번째 옛날에 났던 거야. 자, 토지 면적은 얼마랍니까? 3만 제곱미터래. 토지 소유자는 몇 명 있대? 200명 있대. 토지 면적은 10명은 그 200명 중에서 10명은 1000제곱미터씩 소유하고 50명은 200제곱미터씩 소유하고 나머지 140명은 아파트 소유자로서 공유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씩 갖고 있다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 면적이 전체 1만 제곱미터야. 나머지 140명이. 자, 그때는 누구 등이 받으면 되죠? 자, 어떻게 받으랬어? 조건이 일단 써. 토지 면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가 등록되죠? 그 토지 총수는 2분의 1 이렇게 받으라 했어. 그럼 면적이 얼마죠? 면적 3만의 3분의 2니까 얼마죠? 2만 제곱미터 이상만 받으면 되고 동시에 사람 수로서는 총수가 몇 명이죠? 200명. 전체 200명이죠? 그럼 200명의 2분의 1이니까 몇 명이야? 100명 이상만 받으면 된다. 두 가지를 뭐 해야 된다?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그 면적은 2만 제곱미터 때까지 받으면 되고 총수는 몇 명? 100명 될 때까지 못 봐요. 그럼 일단 면적부터 따져봐. 2만 제곱미터가 되려면 누구 걸 받으면 돼? 첫째, 10명이 1000제곱미터 있으니까 10명 거 다 받으면 10명을 받으면 얼마 되죠? 10명씩 쳐니까 얼마죠? 1만 제곱미터. 됐죠? 10명이 1000제곱미터씩 갖고 있으니까 그 10명 걸 다 합치면 얼마 돼? 1만 제곱미터. 됐죠? 요거. 근데 얼마가 돼야 돼? 2만이 돼야 되잖아. 그럼 아직도 만을 더 받아야 되죠? 요거 거 받으면 돼. 이거 50명. 50명이면 얼마씩 가지고 있어? 200제곱미터. 그럼 50명이 200제곱미터. 이거 다 받으면 몇 명이 돼? 이게 1000이요? 200에 50명 곱하면 1000이 되냐? 산수 못해? 1만. 맞잖아. 1만이잖아. 그죠? 그럼 몇몇 걸 받으면 2만이 돼. 2만이 되려면 10명, 50명, 몇 명? 60명. 그럼 몇 명만 받으면 2만이 된다?
최소 60명만 받으면 2만 제곱미터라는 걸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큰 거부터 받으면 최소 인원이잖아.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했으니까 큰 거부터 먼저 따지면 돼. 그래서 큰 거, 그래서 1000씩 가진 사람 10명, 200씩에서 50명. 합치면 얼마? 일단은 60명이 나왔어. 그럼 60명 갖고 돼? 안 돼. 왜? 100명 이상이 필요하잖아. 그럼 또 몇 명을 더 받아야 돼? 나머지 이 공유자 중에서 140명 중에서 몇 명이 더 필요해? 40명. 이거 더 받아야 되죠. 이 중에서. 그래야 총수 2분의 1은 100명 이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일단 면적으로서는 2만 제곱미터 되려면 큰 거 순서대로 받아서 60명 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100명이라는 또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40명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140명에서 40명 걸 더 받아야 돼. 그래서 40명을 추해서 100명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채웁니다. 따라서 100명이 최소 몇 명 걸 받으면 되죠? 100명 것만 받으면 요 60명 거에다가 40명 걸 다 받아서 100명만 받으면 면적 3분의 1도 충족하고 총수 2분의 1은 숫자도 동시에 충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몇 명이 필요하다? 100명. 저렇게 구하는 거야. 어려워? 어려워? 저걸 뭐라 부른다? 산수라고 합니다. 이걸 수학이라고 말하면 나 조금 좀 창피해. 이건 수학이 아니고 산수야. 그러니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시에 충족하라. 그럼 2만 제곱미터면서 100명만 충족하면 돼. 그러면 2만을 충족하려면 일단 저 큰 거부터 인원수 쉬어봐. 그럼 60명 건 받으면 일단 2만은 됐어. 1만 됐잖아. 60명이면.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총수 2분의 1이 필요하니까 100명이 또 필요하니까 60명이다. 나머지들 40명을 더 받아서 총수 2분의 1은 100명도 충족해야. 그래야 조합산이 인가받으러 갈 수 있더라.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쉬운 거야. 이건 산수 수준이니까 이것도 못 풀으면 접시물에 코 박아야 돼. 아셨죠? 산수 문제야. 기본적인 겁니다. 두 번째, 9번째.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1번,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아요? 이 법에 없는 건 나머지 어디 있는 거? 민법 중 사단법이. 두 번째,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하죠? 맞고. 또 조합은 뭘 한다? 법인으로 한다. 예, 법인격을 가져요. 법인으로 하죠. 4번, 조합은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뭐 하는 자가 있어? 체납하는 자가 있어. 그럼 강제징수해야 되잖아. 근데 조합은 강제징수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긴다? 쫄다고. 누구? 시장수청장. 단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사. 나머지 지역은 시장수청. 원래 특시도 들어가야 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여기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빠졌어. 그래서 특도 시장수에게 징수를 위탁합니다. 그러면 조합은 그 대신 징수한 특도 시군구에 얼마를 지급하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4%야. 100분의 4,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도 시군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00분의 4를 지급한다는 거 숫자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따라서 틀린 건 5번만 정답. 자, 10번 도시개발 조합의 구성에 대한 설명서 옳은 것. 첫째,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의 주민대표로 구성됩니다. 맞아요? 네 가지 있잖아. 뭐뭐 있어? 조합원 있어요, 임원 있어, 총회 있어, 대의원 있죠. 주민대표는 여기 있어 없어? 없죠. 주민대표는 전비법에 있는 거지. 여기 왜 이렇게 나와? 이거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나오면 안 돼. 두 번째,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원래 의결권이 있죠. 다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수요자들은 뭐 한다? 각각 구분 수요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 문장.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뭔다?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그랬어요.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큰 땅을 어쨌든 작은 땅 의결권은 한 장이라 그랬으니까 틀렸고. 4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언제부터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들은 의결권이 없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 아니야. 더 전이야. 언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가 있은 이후부터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 이후에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훨씬 더 전이야.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뭐 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나.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가 이후에 분할해서 취득한 자는 의결권을 주지 않습니다. 5번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이거 4번이 어디에 나와 있어? 4번 여러분들 책에 4번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책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4번 저 지문. 그거 봐.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뭐 책에도 있는 것도 보지도 않고. 245페이지. 245페이지. 1번 밑에 조합원. 밑에 박스. 가나다라 중에 몇 번? 가나다라 중에 몇 번? 나번. 나번의 세 번째 줄에 다만 세 번째 줄에 나번 공유투지는 하고 나잖아. 그 중에 세 번째 줄에 다만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을 후에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거기 써 있잖아. 그러니까 내 현재 책에 있는 것만 내려도 대대로 공부하라고.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뭐 딴 걸 보고 있어. 다른 거 보려고 하면 몇 점 맞으면 내가 인정할까? 우리 이렇게 여기 있는 책 문제 냈을 때 90점 정도 맞으면 다른 거 보는 거 내가 얼마든지 인정해 줄게. 아셨죠? 예, 근데 90점도 못 맞으면서 다른 거 보려고 한다? 자격 없어, 그건. 다른 거 보면 안 돼. 여기 있는 것도 다 못 풀고 있으면서. 아셨죠? 괜히 시간 낭비니까 여기 있는 거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몇 번? 4번도 틀렸고. 5번.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본래 의결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새로 신설된 내용이야. 원래 조합원 지위는 승계가 된다 된다. 원래 될까 안 될까? 조합원이 자기 아파트 자기 땅 팔고 떠났어. 그럼 산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는 게 맞아요. 이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의결권이 원래는 한 자밖에 없어. 아까 뭐랬어?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권 몇 장이야? 한 장이야. 근데 이 토지 조합원 토지 전부를 내가 취득했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죠? 문제는 저 사람이 갖고 있던 뭐가 있었어? 의결권. 내가 뭐 할 수 있다? 승계할 수 있다. 내 의결권과는 별도로 승계할 수 있다고 될까? 나는 의결권이 몇 장이 되는 거야? 2장이 되는 거야. 또 이 친구 이 조합원 토지 전부를 취득했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조합원에서 사라지죠? 근데 이 사람 의결권은 또 내가 가져와. 그래서 의결권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계할 수 있다. 물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 돼 있어. 정하는 점은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몇 번만 옳은 거야? 2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대요. 자, 11번.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고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어떻게 그랬어?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그러겠죠? 그래서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의 작성, 마지막 합병 및 해산. 합병하고 해산이 같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죠. 그럼 정관을 변경하는 거 당연히 총회에서만. 개발계획 수립 변경 당연히 총회에서만. 자, 또 하나. 청산감의 징수나 교부가 완료된 후 조합의 해산. 자, 합병 및 해산인데 이때 해산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해산할 때는 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에서도 의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합을 해산하는데 청산금 징수교부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다 끝났어. 그때는 총회 열 안 열어? 안 열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건 안 한다. 중도 해산만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해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임원의 선임 당연히 총회에서만 해야 돼. 실시계획 수립 변경 이건 안 내려가서 환지 개발 계획이지 실시계획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대의원에서 의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총회에서만 의결하고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는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관의 변경 총회에서만,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변경 총회에서만, 조합임원의 선임 총회에서만. 결국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리을 몇 번? 5번이 정답. 하셨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시계획으로 들어가서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와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자,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될까? 환지계획에 맞게 작성할까? 물어보죠. 실시계획이 먼저요? 환지계획이 먼저야? 어떤 계획이 먼저일까? 실시계획이 먼저 작성될까? 환지계획이 먼저 작성될까? 실시계획이죠. 그럼 제일 먼저 작성한 계획이 뭐야? 개발계획. 먼저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으로 갈라지면서 무슨 방식에서? 환지방에서 환지계획이 작성되는 거야. 그럼 순서로 본다면 개발계획 먼저, 두 번째가 실시계획, 세 번째가 환지계획이야. 그럼 이때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한 무슨 계획?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겠지. 그죠? 이건 애워서 풀 문제가 아니고 흐름만 알으면 답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시행자는 무슨 계획에? 개발계획에 맞게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두 번째, 실시계획은 환지계획에 포함된다. 환지계획은 아직 수립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환지계획은 들으면 아직도 모르는데. 그래서 실시계획 뭐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지구단위계에 포함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어 안 했어? 그래서 뭐 들어간다? 지구단위계에 포함되지. 이건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지구단위계에 포함돼야 됩니다. 또 3번,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에 대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죠?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예, 여기는 지정권자, 인가권자야. 그럼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 것.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누구죠?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 환지계획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특도, 시장운수, 구청한테 인가받아. 제발 좀 플리즈 까먹지 말아라. 제발 좀이라고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빌고 애원할까? 어?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야 될까? 예,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라고 좀 애원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한다고?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누구다? 지정권자이고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누구다?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이다. 제발 그 혼동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랬어. 다시 한번 실시계획 인가권자, 지정권자, 환지계획 인가권자, 특도, 시장운수장. 그것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환지계획은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라.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자, 그 정도 기억하죠. 자, 그래서 3번은 맞고, 그럼 4번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고시된 내용 중 뭐가 있죠? 아까 지구단위계 같은 게 들어있잖아. 그럼 지구단위계가 뭐를 결정할 내용이야? 원래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사항이죠? 그때는 지체 없이 다시 고시합니까? 아니야. 어떤 요구가 있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고시된 내용에 뭐 들어있죠? 도시군 관리 결정한 사항들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따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돼? 안 해도 수립된 거로 본다야? 안 해도 그게 수립된 거로 본다야. 그게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지. 지체 없이 다시 고시할 필요 없어요.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사항이 된 국토개법에 따른 지정도면 고시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그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걸 적용한다? 아니에요. 따로 정리해서 이 법이 뭐라 했더냐? 지정은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라고 돼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한다고 했는데 안 해도 돼. 지정도면 고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정도면 고시는 어떻게 한다?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별도로 안 해도 될 거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지만 하여튼 옳은 걸 고르랬잖아. 정답 3번만 정답. 자, 다음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첫째,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자, 실시계획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제가 어떻게 그랬어?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뭔지 몰라도 일단 다 맞는 것. 그런 건 그냥 거의가 그래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내요. 일단 뭔지 몰라도 맞아. 두 번째, 인가받은 내용 중 사업시행 면적을 100분의 10에 포함해서 감소시킨대. 그 인가받았는데 이거 감소시키는 변경한대. 그다음에 변경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자, 100분의 10 정도는 얼마죠? 경미한 변경. 다 그렇게 해오라 그랬죠. 그건 변경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예, 그건 변경 인가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책에 보면 몇 페이지 있어? 248페이지. 248페이지에 보시면 따로 안 써놨나? 인가 받은 거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에서 안 써놨는데 하여튼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3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인 경우 지정권자가 지가 사업시행자면 지가 작성하는 거고 그 아니고 다른 사람은 자기 인가권자니까 인가내줬죠. 이를 관보나 국장은 관보에다가 시도사 대도시장은 공보에다가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종전에 도시공화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된 내용에 저촉된대. 자,
실시계 고시한 거하고 종전의 도시 관리고 서로 뭐한다? 저촉, 서로 부딪히죠? 그럼 실시계 고시한 내용하고 종전했던 도시관리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효과가 발생하죠. 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의장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실시계 인가권자가 누구죠? 지정권자. 근데 여기 있는 땅이 무슨 땅이죠? 지금 농지야. 그럼 농지를 까먹고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야?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실시계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 인가 신청 들어왔죠? 그럼 실시계 인가를 내줄 때 이게 뭐와 관련된다? 농지를 까먹게 되니까 뭐 해야 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누가 받으러 가더냐? 그 사업 시행자가 직접 받으러 갈까? 아니요. 실시계 인가권자가 누굴 찾아간다? 농지 전용 허가권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하죠? 이 사업 시행자가 여기 농지를 까먹고 도시개발 사업 한다는데 이거 농지 까먹게도 괜찮을까? 하고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되냐? 라고 뭐부터 했어? 협의가 있어. 협의했더니 괜찮아. 거기는 까먹게도 되는데 협의가 끝났죠? 와가지고 뭐 내주는 순간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농지전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서 잘 들어봐요. 중요한 말이야.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 실시계획 아니면 국토법도 실시계획 있었죠. 어떤 거? 도시군 계획 시설사. 근데 실시계획 있었죠. 또 개발행위 허가 있었죠. 또 여기 법에서 또 뭐 하는 거? 실시계획 인가고시. 인가 있죠. 또 어디? 정비법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다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서야. 또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등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라 받아야 되는 이러저러한 인허가 승인 등을 뭐한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된 인허가 승인 등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뭐한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한번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으로 하라고 그렇게 풀으라고 수십 번 얘기했어. 이건 외워서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인허가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받아야 되는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풀으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부터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그걸 모르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OX. 실시계 인가고시 했으면 산지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OX. O야?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도로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맞아요? 그렇게 풀으라고. 뭔지 몰라도 하여튼 뭐 받은 거로 다른 법률에는 뭐 받은 거로 본다면 그냥 받은 거로 본다고 풀으라.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낼 수밖에 없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건 외워서 푸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이제 사업 시행 방식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갑니다.